징을 치면 둥 이런 식으로 울리잖아요. 그걸 소리의 진동이라 그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게 전달되고 전달된 쪽에서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 공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물은 기로 만들어졌죠. 청룡이 양난에게 물었다. 응. 그럼 양난소조의 눈물은 뭐로 기. 웃음소리는요? 기는 파동친다고 했죠? 응.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웃음소리를 공기가 공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웃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양난이 얼른 대답했다. 눈으로 보니까! 양난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 퍽이나 귀여웠다. 와, 가르칠 게 없네요. 제자여, 그만 하산하거라. 공명한다고. 공명한다, 공존한다, 파동친다. 너도 나도 진동한다. 청룡은 그걸 읽는다. 그렇죠. 와,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네. 와. 청룡은 자기 자신이 말을 해놓고도 양난의 말처럼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양난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명하고야 말았다. 터지는 웃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사람이 아니다, 양난소저는. 그러는 양난소저는 지금 희망과 낙담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서 내 검을 막았다는 거네. 네. 양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 말아요, 양난소저.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핵심 단원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서 먹여드릴게요. 절정이 될 때까지. 양난은 청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다. 무공은 단순히 초식이나 진기 운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구나.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자신의 의념을 실어 공명을 일으키는 것. 그렇구나. 의념, 그리고 공명. 양난은 나뭇가지를 든 청룡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방금까지 그 나뭇가지가 자신에게는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느껴졌었다. 양난의 의념에 파동하는 공기, 그 파동을 읽는 청룡, 그 파동을 타고 청룡이 무심한 듯 내민 나뭇가지. 청룡은 양난의 눈빛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네, 양난서저. 무공은 자신과 외부, 즉 세상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기운과 얼마나 잘 공명하느냐에 따라 그 힘을 원하는 대로 펼칠 수 있고요. 그는 호신강기를 예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호신강기는 몸 안의 진기를 압축해서 일시적으로 방어막을 만드는 거지만 현천심결의 호신강기는 좀 달라요. 내 몸의 기운과 주변의 자연 기운을 공명시켜서 방어막을 만들죠. 그래서 공력 소모도 훨씬 적고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양난은 입이 떡 벌어졌다. 세상에, 그럼 그 공명이라는 걸 익히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양난은 아직은 자신이 없었다. 말론 뭘 못하겠어. 몸으로 때워야지. 청룡은 다시 한번 짓궂게 웃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아까 양난소저 뭐라고 했더라?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양난은 긴장하며 청룡을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럴까? 설마 흑심? 제발 흑심이기를. 양난은 괜한 상상에 얼굴이 빨개졌다. 청룡은 양난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노을빛이 그림자를 들이오자 그가 확대됐다. 딸꾹! 양난은 느닷없이 딸꾹질이 나오자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진지? 하면서 따뜻하게 양난의 뇌리를 적셨다. 제 조건은요. 청룡이 양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앞으로 무림에서 제가 위험에 처할 때 양난소저가 제 옆을 지켜주는 거예요. 양난은 예상치 못한 조건에 눈을 깜빡였다. 그게 다야? 흑심을 기대했었나 보다. 무언가 좀 그렇다. 이거 실망하고 있는 건가? 네, 그게 다예요. 청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양난소조를 지켜주는 것처럼 소조도 저를 지켜주는 거요. 우리는 이제 강호에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양난은 청룡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 약속할게. 양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앞으로 너는 내가 지킨다. 네가 나 지켜준 것처럼. 청룡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사지지간이 된 건가? 제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양난은 청룡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제자야? 동등한 동반자라고 했잖아. 에이, 호신강기랑 막 다른 것도 막 다 가르쳐 줄 건데요? 그럼 제자님 맞지 뭐. 청룡은 양난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려 했다. 아이 징그렁, 왜 그래? 청룡은 양난의 귀여운 반응에 결국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산꼭대기에 울려 퍼졌다. 알겠어요, 알겠어. 동반자? 양나는 고민하는 척하더니 말했다. 좋아. 근데 나도 조건이 있어. 어랏? 이번엔 양난 소저가 조건을 거시겠다? 청룡이 흥미로운 눈으로 양난을 보았다. 양난은 청룡에게 성큼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호신관계 가르쳐주는 동안 내 말 잘 듣기. 와, 내가 자기를 가르쳐 주는데 말은 내가 잘 들으란다. 양난의 입술이 점점 다가왔다. 청룡은 귀에 닿는 양난의 따뜻한 숨결과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순신한 시골 총각, 오늘 임자 만났. 양난은 청룡이 몸서리를 치며 이상한 소리를 내자 청룡에게서 살짝 떨어졌다. 싫어? 아니에요. 간지러워서요. 좋아요. 그럼요. 잘 들을게요. 정신이 녹아드는 청룡. 지금 지가 뭐라 하는지 알고 있을까? 그런데 저기 청룡아. 저기 양난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청룡이 얼른 말을 받았다. 아, 전하도 양난 소저에게 긴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청룡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뭘? 양난도 심각해졌다. 청룡이 양난의 귀에 다가가 속삭였다. 저 아까부터 참았는데 해우소에 잠깐 다녀와야겠어요. 풋! 양난은 잠깐 어지럽던 머리가 개운해지는 걸 느꼈다. 마마, 먼저 대업을 치르고 오소서. 신은 여기서 망을 보겠나이다. 청룡은 허리를 굽히고 한 손을 아래로 폈다. 화장실행을 권하는 최고의 예우. 양난은 웃다가 하마터면 실례할 뻔했지만 얼른 관략근에 힘을 준 양난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청룡은 분명 재능이 있다. 사서삼경만 잘하는 게 아니다. 무공만 잘하는 게 아니다. 여자도 잘 꼬신다. 이거 봐라. 양난의 숨이 곧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양난아, 양난아, 너 지금 조업하고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너한테만 그러겠냐? 양난이 황급히 자리를 비우고 난 후 청룡은 잠시 홀로 남겨졌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산 정상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피식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양난 소저가 당황해서 얼굴 붉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사서삼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무공비급에 이런 초식이 있었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양난 소저 생각에 빙그레 웃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그의 심장은 지금도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다. 청룡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양난이 볼일을 마치고 바위 뒤에서 나타났다. 아까보다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 아직도 볼에는 옅은 홍조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살짝 삐친 듯한 표정으로 청룡에게 다가왔다. 청룡! 사람 긴장시켜놓고. 미안해요, 양난소저. 너무 급해서. 청룡은 능글맞게 웃으며 변명했다. 아니, 사실 다른 의미로도 좀 급했거든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하여간 너는... 양난은 툴툴거리면서도 청룡의 개구진 미소에 결국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이게 청룡이었다. 강하고 든든하면서도 이렇게 순수하고 장난스러운 모습. 자, 청룡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양난 소저가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 공명이라는 거요. 양난도 표정을 고치고 진지하게 청룡을 바라보았다. 가르쳐줘. 좋아요. 그럼 첫 걸음부터. 청룡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위에 앉으라고 권했다. 일단 눈을 감고 주변의 기운을 느껴보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기운? 아니, 기운은 무공이 키면서 늘 느끼고 있잖아? 양난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기운 말고. 청룡은 양난의 옆에 나란히 앉아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보통 느끼는 기운은 내 몸 안의 진기나 상대방이 발산하는 내공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운은 이 산, 바위, 바람, 나무,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자연의 기운이에요. 양난은 눈을 감고 청룡이 말하는 대로 주변에 집중했다.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그저 산바람 소리와 풀내음뿐이었다. 자연의 기운이라니 너무 추상적이잖아. 잘 안 느껴지죠? 청룡이 양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느라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무공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키우고 내 초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몰두하죠. 하지만 공명은 달라요. 나 자신과 외부 세계가 함께 울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청룡은 양난의 손등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볍게 얹었다. 그의 손끝에서 옅은 푸른 기운이 양난의 손등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물처럼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이 푸른 기운 느껴져요? 청룡의 목소리가 나긋하게 들렸다. 양난은 그의 기운에 집중했다.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간 청룡의 기운은 그녀의 진기와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운과 대화하는 듯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사하는 느낌이었다. 느껴져. 네 기운이 내 손등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공명의 시작이에요. 청룡이 말했다. 서로 다른 두 기운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함께 떨리는 거죠. 이제 이 감각을 온 몸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청룡은 양난의 손을 잡고 그의 손등에 얹었다. 양난은 그의 손등에서 아까 자신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그러나 훨씬 강하고 안정적인 푸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제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양난 소저의 기운과 대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서로의 파동을 맞춰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손에서 옅은 푸른빛과 은은한 아미진기가 섞여 나오는 듯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마치 산 정상의 노을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양난은 집중하느라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청룡의 기운에 자신의 기운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기운의 파동이 조금씩 비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잘하고 있어요, 양난소저. 이 산의 기운, 노을의 기운, 그 모든 것과 양난소저의 기운을 하나로 공명시킨다고 상상해봐요. 청룡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양난은 처음으로 세상과의 공명이라는 감각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상대방의 의념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너무 어렵다. 양난은 길게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집중하느라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처음부터 쉬운이 없죠. 청룡은 양난의 어깨를 감싸며 격려했다. 그래도 첫 시도치고 정말 대단했어요. 양난소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에 양난은 피로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난다. 고마워, 청룡아.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려갈까요, 양난소저? 청룡이 일어서며 양난에게 손을 내밀었다. 양난은 청룡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옅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청룡과 양난은 산길을 따라 내려오다 멀리 마을 위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았다. 처음엔 저녁밥 짓는 연기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바람을 타고 타는 냄새가 퍼졌다. 양난소저, 저것 좀 보시오. 청룡이 멈춰서며 손을 뻗었다. 양난의 눈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평범한 연기가 아니야.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 어귀에 닿자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쾅쾅 타오르는 불길에 가옥이 무너져 내리고 찌직혀진 살림살이가 뒹굴었다. 비명, 통곡, 울부짖음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흑투성이 얼걸의 마을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도와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한 노인이 청룡의 옷자락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 산적들이 마을을 덮쳤소. 재물을 털고 젊은 아녀자들이랑 아이들까지 전부 끌고 갔소이다. 청룡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산적입니까? 예, 날짐승처럼 들이닥쳐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이다. 뒤이어 나타난 노파가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다. 관아에 달려갔지만 산적들은 벌써 산 너머로 사라지고 없소. 부디 우리 딸과 손주 좀 살려주시오. 제발. 어디로 갔습니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산자락을 가리켰다. 저 산길로 불과 1시간 전이었소. 청룡은 양난을 바라보았다. 양난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룡은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희가 쫓겠습니다. 양난소저, 가시죠. 두 사람은 곧바로 산길 향해 몸을 날렸다.
짙은 어둠이 산을 덮고 있었지만 청룡은 날카로운 감각으로 흔적을 쫓았다. 땅 위에 찍힌 발자국, 꺾인 가지, 코끝에 맴도는 희미한 냄새까지 모두가 단서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타가닥, 타가닥. 말발굽 소리, 그리고 퍼지는 비명 소리. 너도 혈용 소속이냐? 청룡이 대뜸 반말로 물었다. 황상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도끼를 들어 어깨에 걸쳤다. 허허, 반말이라. 젊은 놈이 교육을 잘못 받았군. 청룡은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 푸른 눈빛이 황상길의 눈동자 속 깊이 파고들었다. 황상길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섰다. 내가 물었지. 너 혈영 소속이냐? 황상길은 침을 한 번 삼키고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아니다. 하지만 혈영의 일을 도운 적은 있다. 도왔다면 같은 놈이지. 청룡이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황상길은 도끼를 움켜쥐었다. 질척한 땀이 손바닥에서 미끌거렸다. 그래서 어쩔 건데? 청룡이 손을 들었다. 두 손가락이 부드럽게 하늘을 가르며 휘돌았다. 그러자 사르르 가는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공기 속에서 기파가 요동쳤다. 순간 황상길의 어깨가 꺼지며 퍽 하고 뼈가 비틀렸다. 크! 황상길이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청룡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저 기운 하나로 상대의 관절 하나를 무너뜨렸다. 내가 묻겠다. 미송문을 습격한 게 너희냐? 황상길은 이를 꽉 물고 대꾸했다. 나는 직접 가지 않았다. 그저 지시를 받아 움직인 놈들을 뒤에서 받쳐주기만 했었다. 청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염라도격, 너 사람 많이 죽였지. 힘없는 사람들. 황상길은 한 손으로 어깨를 쥐며 이를 갈았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도 날 죽이겠다는 거냐? 죽이진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는 말에 위안을 얻었는지 염라도부의 얼굴이 살짝 펴졌다. 대신 그 죄값을 온몸으로 기억하게 해주지. 청룡이 손끝을 다시 튕겼다. 툭. 가벼운 소리. 그러나 황상길의 가슴팍에서 텁 하고 소리가 난 동시에 살점이 안으로 푹 꺼져 들어갔다. 컥. 황상길은 도끼를 떨어뜨렸다. 숨이 막히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경맥이 어긋난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게 뭐야? 점혈술? 지금 넌 병신이 됐어. 기가 막히지? 어? 황상길이 급히 운기를 했다. 과연 그의 몸은 말 그대로 고장이 단단히 나 있었다. 청룡이 다가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서 미송문 문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혈영과 엮이지 마라. 다음엔 공력이 아니라 사지를 자를 것이다. 저 새끼 웃는 게 영 걸린다 했어. 또라이야 저 새끼. 황상길은 웃는 청룡을 속으로 수없이 욕하면서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알았다. 황상길이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면서 말을 문을 열었다. 그러자 청룡의 시선이 쓱 황상길을 훑었다. 고양이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버린 쥐새끼 한 마리. 아니, 알겠습니다. 미송문 문주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황상길의 몸이 기어코 작살맞은 상어처럼 부들부들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을까? 청룡이 씩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이 잘 통하네. 이봐 황상길, 명심해. 염라도의 이름을 버리고 네 말처럼 잘 살아봐.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지옥이 아니라면 말이다. 청룡이 쓱 장내를 둘러보고 양난에게 말했다. 그만 갈까요? 아니, 저 사람들을 끝까지 구출해야지. 여기 두고 가게? 양난이 기가 막히다는 듯 청룡을 보고 물었다. 아, 내 정신. 청룡의 시선이 황상길에게 돌아갔다. 청룡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걸렸다. 이봐, 난 당신을 믿는데 당신도 날 믿지? 황상길이 죽었다 살아난 얼굴로 울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네가 납치해온 사람들 말이야. 저기 저분들 어떻게 보상할 거야? 황상길의 머릿속이 팽팽 돌아갔다.
지금 눈앞에 이 괴물은 단순히 사과 몇 마디로 끝낼 위인이 아니었다. 보상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저 눈빛은 분명히 물질적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돈이다. 돈을 원하는 거다. 목숨값. 자칫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사지가 잘려나갈지도 모른다. 가진 것을 전부 내놓겠습니다. 황상길이 다급하게 품 안을 뒤적거렸다. 덜덜덜. 품속을 뒤지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 이어 두툼한 전낭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나왔다. 여기 전표와 은자가 있습니다. 대략 500냥은 좋게 넘을 겁니다. 이걸로 저분들의 위로금과 여비를 삼아 주십시오. 청룡이 턱으로 전낭을 가리키며 혀를 찼다. 500냥이라 사람 목숨이 10명이 넘는데 인당 50냥 꼴인가? 네 목숨값은 꽤 하급인 모양이구나. 염라도부라고 했잖아. 청룡의 시선이 황상길을 훑었다. 노골적인 실망감이 담긴 표정. 그 표정을 본 황상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살기가 아니다. 그냥 부드러운 시선이가. 그런데 죽음의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겨나온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황상길은 급히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옥패와 손가락에 낀 균반지까지 억지로 빼냈다. 손가락 살이 밀려 뻘개질 정도로 다급했다. 이것들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말, 저 녀석도 명마입니다. 팔면 꽤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제야 청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했다는 신호였다. 황상길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런데 말이야, 청룡이 황상길과 한번 눈을 마주치고 머리를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다. 그러자 황상길의 눈빛이 희미해지는 것 같더니 바로 제 빛으로 돌아왔다. 토끼들은 굴을 꼭 3개씩 파놓는다더군. 교토 삼굴이라고 들어봤나? 황상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왼쪽 가슴팍 안쪽을 향해 미세하게 튀었다가 돌아왔다. 아주 짧은 찰나, 본능적인 시선의 이동. 청룡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눈동자가 아주 솔직하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너무 쉬운 남자야 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쯤은 망설이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그렇게 술술 내놓는다는 건 뒤에 믿는 구석이 더 있다는 소리거든. 청룡이 황상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다. 억센 소나귀 힘에 황상길의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딸려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황상길의 가죽 갑옷 안쪽 박음질된 안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안 돼! 찍! 질긴 옥감이 뜯기는 소리와 함께 청룡의 손이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하게 보이는 기름 먹인 방수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청룡의 문이 휘둥그레졌다. 호호, 이것 봐라. 당신은 생긴 것답지 않게 숨바꼭질을 좋아하는구만. 그래. 지갑 속에는 고액권 전표 10여 장이 들어있었다. 대륙 제1의 상단에서 발행한 보증수표. 합의 은자 15,000냥. 그건 내 노후 자금입니다요. 제발. 황상길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까 500냥을 뺏길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같은 연기. 노후 자금? 남들 죽이고 넌 잘 살고? 에헤이, 그건 아니지. 우린 공평한 거 좋아해. 청룡은 지갑을 자신의 품에 챙겨 넣으며 황상길의 뺨을 툭툭 쳤다. 자, 토끼님, 보아하니 파놓은 굴 하나 더 있겠다. 뭐 설사 그런다 해도 난 이걸로 만족해. 내가 당신처럼 산 적도 아니고 말이야. 청룡이 황상길에게 맑은 눈빛을 보냈다. 자, 이제 돈 계산은 끝났고 남은 건 그대의 죄값을 계산할 차례인데. 청룡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황상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을 어떻게 처분해야 이 요양현에서 공평하다고 소문이 날까? 간단하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청룡이 빙긋 웃으며 턱짓으로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분들이 네 처분을 결정하실 거야. 행운을 빈다, 곰탱이. 양난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피식 웃었다. 정말 귀신도 울고 갈 솜씨네. 저 도적놈 살아서 돌아가도 화병으로 죽겠어. 잠깐만요 대엽, 제발. 황상길이 바닥을 기어 청룡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이놈은 돈이 부족한 거야. 황상길의 머릿속 계산기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대엽,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푼돈으로 대엽의 성에 찰 리가 없지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청룡이 멈짓하며 내려다보았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하는 표정이었다. 제 산채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황상길의 입가에 침이 흘러나왔다. 거기엔 금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역에서 온 보석들도 다 합치면 지금 드린 것의 10배, 아니 20배는 될 겁니다. 청룡의 눈썹이 꿈틀했다. 산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본 청룡이 푹 한숨을 내쉬었다. 오호라, 백정이 칼을 놓으면 부처가 된다더니 왠지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청룡이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그 미소를 본 황상길은 비로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함정이 많아서 제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요. 좋습니다. 청룡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던 황상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친절하게 털어주었다. 안내하세요. 당신이 자랑하는 그 보물창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황상길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앞장섰다. 황상길은 사실 미칠 노릇이었다. 귀신에 홀린 듯이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현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황상길이 안내한 곳은 산채, 자신의 침소, 호랑이 가죽이 걸려있는 벽면 앞이었다. 황상길이 호랑이 가죽을 걷어내자 암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청동 야차상이 조각되어 있다. 부릅뜬 눈은 붉은 보석으로 박혀 있었고 입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튀어나와 사람을 집어삼킬 듯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있고 그 목에는 18개의 해골 목걸이가 줄레줄레 걸려있다. 세월의 때를 타 푸르스름한 녹이 슬었지만 불아린 눈과 튀어나온 손곳, 역동적인 근육의 묘사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했다. 단순한 장식품이라기엔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청룡의 문이 휘둥그레졌다. 금괴를 볼 때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눈빛이었다. 오, 청룡이 뒷짐을 진 채 야차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야차상의 턱 밑을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이거 참 훌륭하군요. 산적 소굴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작품입니다. 청룡이 고개를 돌려 땀을 뻘뻘 흘리는 황상길을 보며 물었다. 제가 보기엔 채주님이 이런 걸 만들었을 리는 없고 이 암벽과 야차상 누가 만든 겁니까? 청룡의 정중한 물음에 황상길의 입이 자동으로 달싹거렸다. 말하면 안 돼. 저 야차상 눈알이 비밀 통로 여는 열쇠라고 말하지 마. 헤헤, 대협의 안목은 역시 탁월하십니다. 맞습니다요. 제가 이런 걸 만들 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곰탱이가 여우 소리를 내며 웃었다. 황상길은 안내원처럼 야차상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곳은 사실 제 산채가 생기기 훨씬 전 대략 200여 년 전부터 존재하던 곳이죠. 그러다가 북송 말기의 전설적인 대도인 벽파야차 독고명이 여길 발견하고 은거지로 만든 동굴입니다. 벽파야차 독고명이라. 청룡이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벽을 부수고 다니는 야차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요. 그래서 이 조각상도 그 양반 작품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독고명이 말년에 이곳에 은거하면서 이 청동상을 직접 암벽에 새겨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우연히 덩굴에 가려진 이 입구를 발견하게 됐습죠. 들어와 보니 이 야차상이 딱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하늘이 내게 점지해준 명당이구나 싶어 냉큼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요. 오호, 전설적인 대도둑의 유산을 물려받으셨군요. 청룡이 감탄하며 야차상의 눈동자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채주님, 옛 이야기에 따르면 그 독고명이라는 자는 의심이 많아 보물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다던데 혹시 이 야차상에 무슨 비밀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역시 대협은 천재십니다. 귀신을 속여도 대협은 못 속이겠군요. 끼릭끼리릭. 황상길의 손이 야차상의 눈알을 3번 돌리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차상의 입이 스르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입 안쪽이 진짜입니다요. 독고명이 남긴 비급과 진짜 알짜배기 보물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호라. 청룡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채주님, 아까우시겠네요. 아닙니다, 전혀요. 보물은 제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대협께서 이 보물의 진짜 주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대답하는 황상길의 눈에서 눈물이 또로로 흘러내린다. 이 야차의 목걸이가 열쇠입니다요.
황상길이 해골 목걸이 앞으로 걸어가서 야차의 목에 걸린 해골 목걸이 중 정중앙에 있는 세 번째 해골을 잡았다. 끼릭 끼리릭. 왼쪽으로 3번, 다시 오른쪽으로 2번. 금고 다이얼을 맞추듯 정확하게 돌리자 찰칵 톱니바퀴가 물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이어 황상길은 야차의 벌어진 입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오른쪽 송곳니 안쪽의 작은 돌기를 꾹 눌렀다. 달그락. 내부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울렸다. 황상길이 손가락에 내공을 실어 야차의 붉은 왼쪽 눈을 찔렀다. 쿵. 구구구구구구구. 육중한 바위 긁히는 소리와 함께 야차상이 반으로 갈라지며 양옆으로 스르르 밀려나갔다. 짜잔! 보십시오 대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황상길이 땀을 뻘뻘 흘리며 활짝 웃었다. 오호, 야차의 입에 손을 넣어야 한다니 담력이 약한 도둑놈은 손도 못 대겠군요. 자, 대엽, 이 안의 것들은 이제 모두 대엽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엽. 이쪽은 서역에서 온 비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동해의 흑진주죠. 아이고, 채주님, 저는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받아도 됐는지요? 청룡이 짐짓 사양하는 척 뒷짐을 지고 섰다. 무슨 섭한 말씀인? 대엽께 드리는 건데 제 살점이라도 떼어드려야지요. 자, 받으십시오. 이 금괴도 다 대엽 것입니다. 저 대신 대엽께서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아니, 왜 우십니까?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황상길의 몸뚱이가 세차게 도리지를 쳤다.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그만. 제 정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한스러워서 웁니다. 참으로 갸륵한 마음입니다. 말을 하던 청룡의 미간이 좁혀졌다. 뭔가 빠진 느낌입니다. 전설적인 대도가 남긴 것 치고는 너무 물질적이랄까요. 그가 말년에 추구했다던 도나 깨달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길 10번이나 뒤집어 엎었는데 전혀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상길이 손사래를 쳤다. 저 얼굴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룡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간 청룡의 전신에서 아지랑이 같은 푸른 기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사방 십장. 그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기파가 석실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기파는 바닥에 금괴를 훑고 책장의 고서를 지나 차가운 암벽 속으로 스며들었다. 돌의 밀도, 흙의 습기,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 청룡의 감각은 산채 지하의 구조도를 머릿속에 정교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황상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압력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뭐야, 갑자기 왜 숨이 안 쉬어져? 그때 청룡의 감각망에 이질적인 반응이 포착되었다. 동, 서, 남쪽의 벽은 꽉 막힌 자연 안반이었다. 그러나 북쪽, 밋밋한 벽면 너머로 기파가 빨려 들어가고 튕겨나오는 반향음이 달랐다. 비어있다. 그곳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청룡이 번쩍 눈을 떴다. 순간 푸른 안광이 서늘하게 빛났다. 채주님, 예? 북쪽에 뭔가 있습니다. 청룡이 성큼성큼 북쪽 벽 앞으로 다가갔다. 이 벽 너머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에? 에이, 설마요. 제가 이 벽을 매일 두들겨 봤는데 꽉 찬 소리만. 당연합니다. 안반 두께가 1장이 넘어요. 빈 소리가 난리 없죠. 게다가 여긴 기관진식으로 폐쇄된 입구니까요. 청룡은 벽에서 한 걸음 물러나 팔을 뻗었다. 내부의 균형추를 조절해야 해. 이것은 벽파야차 독고명이 자신과 같은 수준의 내공을 지닌 자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한 일종의 시험대였다. 현천미리장 은! 청룡의 손바닥에서 장력이 세밀하게 뿜어져 나와 벽면으로 스며들었다.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 그의 내공이 바위 내부에 나 있는 공기구멍을 타고 흘러들어가 잠금장치의 고리에 도달했다. 침, 고, 회. 기를 침입시켜 고리 모양을 감싸고 기를 고형화시키고 돌렸다. 딸깍. 좋았어. 청룡의 눈빛이 빛났다. 청룡이 아까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딸깍. 3번의 작은 성공이 지나고 궁. 암벽 내부에서 작은 파열음이 들렸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곧이어 땅이 울며 요지부동이던 득쪽 벽 전체가 서서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